자, 여러분 우리 2차시 조선의 정치 운영과 공론 정치에서 탐구활동 4번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의 업적에서 정치적인 특징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탕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평. 여기 선생님이 2019년 3월 고2 한국사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영조가 하라비가 50년 넘는 재위기간 중에 마음에 지킨 것이 있다면 오직 탕평일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훗날에 정조가 되는 정조가 이걸 새겨두고 마땅히 힘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탕평이 뭐냐? 탕평이 왜 나타나게 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선 전기 정치를 볼 때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대립을 하면서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하잖아요.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하고 선조 때가 되면은 살인과 살인이 대립을 하면서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붕당 정치.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가 예송과 한국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일당 전제화가 되는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대가 되면 탕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당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붕당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폐해를 그냥 누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 하면서는 약화된 왕권으로는 이걸 유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무슨 정치가 나타나게 되냐면 권세 있는 가문이 정권을 잡게 되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조선 정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면서 사화가 발생했다가 선조 때는 살인과 사림이 대립하면서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붕당 정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영조와 정조 때는 당을 가리지 않고 붕당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탕평 정치를 했지만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는 권세 있는 가문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그러면 이 정치에서 탕평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살인들의 힘을 억누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이 살인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떠올려봐요. 그 4차례의 사화를 겪고도 살인들이 그 향촌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가 바로 이 서원과 향약이었잖아요. 서원과 향약. 그래서 영조는 이 서원을 정리를 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 해가지고 붕당의 뿌리를 제거해서 탕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향약을 지방사족들이 아닌 수령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지방사족들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질문 8번하고 9번이요. 질문 8번하고 9번. 영조가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일은 붕당의 본거진 서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하였다.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죠. 이게 영조가 한 일이고요. 정조는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했죠. 이게 탕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업적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적인 업적. 그래서 여기서 진한 글자로 해놓은 거. 영조는 탕평비 건립, 서원 정리, 그 다음에 정조는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실시, 장용령 설치, 수원화성 건설.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선생님이 진한 글자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에 있는 균역법과 통공정책은 우리 5차 시에서 4차 시에서 살펴볼 건데요. 4차 시에서 살펴볼 건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를 원래 1년에 2필 냈었는데 이거를 1년에 1필 내는 걸로 바꾸는 게 균역법이고요. 통공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전 상인들한테 금난전권이라고 해서 난전을 자기들이 금지하게 하는 그런 특혜를 줬었어요. 그런데 정조는 이 금난전권을 없애서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통공정책입니다. 이거는 4차 시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편찬 부분에는 법전을 선생님이 실어놨는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성종 때 법전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무슨 법전이냐면 경국대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경국대전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영조 때에 속대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하고 정조 때는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걸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 때가 되면 고종 때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법전도 바뀐다. 혹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조선시대 법전 이거를 심화보고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법 문구를 이제 빼지 않고 추가가 될 때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법전에다가 표기한 게 선생님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전들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영조와 정조의 업적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 정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이렇게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알 수 있게 편집을 해봤어요. 자, 먼저 빈칸 33번 볼게요.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뭘 설치하냐면요. 규장각을 설치해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초계 문신제가 뭔지 여기 나와 있어요. 37세 이하 문신 중에서 따로 선발해서 교육하는 새로운 제도. 이게 초계 문신제고 이 사람들 어디서 교육하냐면 규장각에서 교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장각의 초계 문신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서 정약용이 제출한 답안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차상 해가지고 왕이 직접 채점해가지고 매긴 게 보이죠. 그쵸? 규장각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수원화성입니다. 정조가 건설을 했는데 이 수원화성은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이용해가지고 건축기간도 굉장히 단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조는 이 수원화성에 자주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자주 내려갈 때 이제 그 왕의 행차를 이제 의계라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성에 이제 갈 때 이제 기록했던 의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예 도보 통지라는 게 있죠. 정조가 무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장각의 검서관인 이덕무, 박제가, 그 다음에 무관 백동수 등이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훈련용 병서가 무예 도보 통지예요. 특히 여기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서울 출신이었거든요. 정조는 서울 출신도 이제 기용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때 빈칸 35번 정조의 친위 부대는